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의 이제 분식회계에 관한 감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논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감사님도 계시겠지만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참조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보면서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와 이 불안함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재무제표 보는 것과 회계에 대해서 실전 회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실전 회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재고 자산 손실에 대한, 반영.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계열사 간의 거래 문제가 없었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 자산 손실 축소 반영 안 했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의견을 좀 하나 드리면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에서 원재료를 사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약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약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원재료를 셀트리온에서 받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게 팔면은 이게 뭘로 잡히냐면 이제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되냐 안 되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란이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자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회사입니다. 물론 앞에 셀트리온이 붙고 이 총괄인 서정진 회장이 명예 회장이 이걸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같은 회사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분 관계에 있을 때 연결로 회계를 처리를 할 때가 포함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서로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고 그게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흔히 이제 많은 얘기들 하는 것이 회계 기준에 있어 가지고 그 회계를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갖고 있던 지분이 지금은 11.1%지만은 30몇 프로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JP 모건에 관련된 펀드 회사들이 있었고 그게 한 31%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분 관계가 50%가 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분 관계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설령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 부풀리기로 할 수 있을지언정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자산 손실 축소 반영했나 요 내용인데 요것도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있고 여기 헬스케어가 있어요. 있으면 여기서 원재료를 줍니다. 예, 원재료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1만 원에 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외상으로 사거든 뭘 하든 간에 이 원재료를 만 원에 사옵니다. 그럼 만 원에 사오면 이게 뭘로 되냐면은 재고자산 1만 원이 돼요. 그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재고자산이 1만 원이냐 이게 나중에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재고자산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은 이 헬스케어가 이 재고자산의 이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1,000원이라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원가가 이걸 판매하는 데에서
원가가 11,000원이죠. 근데 내가 이거 판매를 하니까 얼마의 손실이 나냐면, 판매를 했더니 11,000원을 못 팔아요. 네. 11,000원을 못 팝니다. 원체를 못 팔고 이거를 깎아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00원에 밖에 못 팝니다. 그러면 얼마의 손실이 생기죠? 1,000원의 손실이 생기죠? 예, 그렇죠? 그럼 이 1,000원만큼 뭘 해야 되냐면은 비용이 올라갑니다. 매출 원가죠. 원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재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전화 해놓는 반제품이 있습니다. 반제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완제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재고자산이란 말이죠. 얘가 예를 들어서 얘든 포함해가지고 얘가 뭐 어느 정도 뭐가 있습니까? 사용 기간이 있죠. 사용 기간. 왜냐면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케미칼적으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간.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이에요. 근데 재고자산 창고를 봤더니 이게 2년 지난 게 많아. 야, 그러면은 이거 1,000원 깎는 게 아니라 폐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거 너무 재고자산 손실을 너무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입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 다시 성적서 의뢰해가지고 재분석해가지고 문제 없으면은 재사용 가능하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업체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재고자산이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가지고 판매가 됐을 때 전혀 이상 없다는 증거만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려고 설탕을 샀어요. 2년 안에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관을 잘 해놨어요. 근데 3년이 됐습니다. 설탕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안 씁니까? 쓰죠. 그럼 이거는 설탕을 폐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건 재고자산으로 남는다는 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 손실 축소 반영은 이 재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뭐 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회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랑 이제 이거를 케미칼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셀트리온에서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화학업체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화학업체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갖고 있는 거는 보통 블렌딩 처리를 하거나 뭔가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처리를 하거나 재분석을 해서 재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로트 넘버를 바꾸거나 이렇게 재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분식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좀 보시면은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제약을 이제 지배하면서 국내에 약을 팔죠. 셀트리온 제약이.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에 판매를 합니다.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셀트리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만들고 얘가 팔아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판권을 줬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판권을 줬는데, 야,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는 야, 국내 판권 너가 가져, 내가 팔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셀트리온이 한 210억인가? 그 정도 주고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돈을 주고 국내 판권을 사옵니다.
이 국내 판권 사온 게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 국내 걸 파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면,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권을 팔았어요. 판권을 팔았으면은, 야, 너 이거 이 알약을 판 게 아니지 않냐? 너 국내 판권을 팔았는데 그 210억에 대해서 왜 영업이익으로 팔았냐? 이거예요. 왜 영업이익으로 팔았어? 영업에 이익 아냐? 무형자산 처분 이익 아냐? 이거 분식회계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판권에 대한 무형자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 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서 영업권을 줍니다. 해외에서. 해외 대리점에. 야, 너 이거 팔 수 있는 거 줄게. 이거 팔 수 있게 해줄게. 이거 팔 수 있게 해줄게.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걸 뭘로 평가를 하냐면 영업이익으로 합니다. 대신에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으로 하겠죠. 요건데, 이게 부당하냐 합당하냐 봤을 때 저는 이건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차,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 특허권 사용에 따른 것을 뭐예요? 현물 출자를 받아가지고 주식을 받았어요. 1000억에 대해서 1000억. 이게 뭘 기타 이익으로 들어갔어요. 기타 이익, 즉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얘도 분식회계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논란까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쌓아놓고 팔지도 않는데 셀트리온이 거기다 갖다 팔아가지고 매출액이 발생했다. 물론 그게 아닐 거 없고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고, 또 잘 나간 정상적인 회사라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닐 거 없죠.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회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재고자산 손실 축소, 이거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화학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으로 폐기를 할 건 폐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고의적으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저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반 동기가 나는 이게 해왔고 이게 된 거를 증명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고의가실이나 중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열사의 거래간 문제. 이거는 실질적인 회계 처리나 아니면은 그냥 원래 원칙대로의 처리나 봤을 때는 두 회사에 대한 관계가 없고, 그리고 지분 관계로도 서정진 회장이 이걸 주력하려고 할 수 없다는 어떤 지분적인 그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계열사 간의 거래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에 제가 그 국내 판권을 판 거에 대한 것들도, 이걸 무형자산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형자산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이거는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못 팔아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재고자산 안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쌓아놓고 잘 팔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못 팔고 재고자산을 쌓아놓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냐 마냐에 따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셀트리온 한 가지 첨언으로 좀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여기 이제 해외 팔죠. 그러면 일정 수익을 보장을 해줍니다. 뭐 10%면 10%, 20%면 20% 보장을 해서 이걸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가가 10만원인데 10%라고 치면은 이걸 9만원에 줍니다. 그럼 해외에는 만원 붙여서 10만원에 팔아요. 근데 9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이 아니라 이게 이제 9만 5천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실을 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봤을 때는 약간 뭐가 뭘 덜 닦은 기분이나 이런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도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뭐 도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안 좋은 면이 있지만은 지금 투자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감리적인 문제들이 이게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설령 어떤 지적 조치를 받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이 세 개의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신규 입장에서.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어야 되나? 상장 폐지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리스크 해소로 인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이게 정말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봤을 때는 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것이 세 개의 종목 중에 세 개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뭐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제가 회계사도 아니고 제가 뭐 금융감독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름표가 없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뭐 관련된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달아주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만원대부터 계속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뭐 바이오를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투자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시고 투자하시라고 제가 뭔가 조언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뭐 제가 그 바이오 안 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그리고 틈틈이 재무제표 공부도 하시고 회계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은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